네, 정치권 이슈 이경희, 이준서 정치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무공천 지역이 되면서 당연히 당선되고 여론에서 좀 멀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네. 자녀 때문에 다시 한번 여론에 나왔군요. 네,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네. 또 보셨지만 어제 거의 인터넷에서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인물이 바로 유승민 의원의 딸 그렇죠. 유담 씨입니다. 나이는 22살이고 동국대 법대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유승민 의원이랑 상당히 닮은 얼굴이 그렇죠. 예쁜데 아버지를 또 꼭 빼닮아가지고 특히 코와 턱선, 뽀얀 피부가 상당히 비슷한데요. 더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나이가 이제 20대 초반이라서 선거권을 이제 처음 갖게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뛰어든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기존에는 유승민 의원이 말 그대로 그렇게 본선에서 어렵지 않은 곳, 텃밭에서 대구에서 참선을 했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열심히 나설 필요가 사실은 없었는데 이번에 공교롭게 어려운 상황과 맞물리면서 네. 딸의 또 예쁜 딸까지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과연 긍정적인 효과만 있느냐. 제가 유승민 의원 캠프 쪽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도 계속 어머니와 딸이 함께 선거 유세를 할 예정인데 예.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요? 기자들의 전화가 일단 너무 많이 오고 네, 방송에서도 본인의 얘기를 자꾸 하는 것에 처음 겪어보는 일이다 보니까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과도한 관심은 좀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제가 이렇게 통화한 얘기를 방송에서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가 어마어마해서 이제 국민 장인 얘기까지 나오면서 유승민 의원이 또 다르게 여론의 중심에 또 섰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자녀의 때문에 여론의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이 유승민 의원뿐만 아니라 그전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선거 때마다 항상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 잘 알려져 있지만 새누리당 김물동 의원 최고위원이죠. 그렇죠. 최고위원의 아들 송일국 씨 이미 방송을 통해서 유명 인사가 돼 있고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아들 고윤 씨인데요. 최근에 영화에도 출연하면서 그렇죠. 인기가 또 유명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대구에 도전하고 있는 김부겸 후보의 딸도 배우 윤세인 씨인데 이분도 미모에서 빠지지 않는 분이시고요. 예. 그 외에도 지금 아까 리포트에서 잠깐 소개됐습니다만 분당에 도전한 권혁세 후보의 딸 권지윤 씨도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아빠를 응원을 했습니다. 예, 기동민 후보 역시도 이제 아들이 상당히 이제 훈훈한 외모 때문에 아들, 딸 가리지 않고 자녀들이 아버지의 선거 또 어머니의 선거에 도와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 아내의 또 지지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또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이 상당히 이번 선거에 또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단연 관심 언제 등장할 것인지 네. 관심을 받는 인물이 바로 지상욱 후보, 새누리당 중구 성동에 나간 지상욱 후보의 아내 심은하 씨인데요. 예. 심은하 씨는 지금 남편의 선거와 관련해서 공식 석상에 나타났던 것은 2014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에 출마했을 때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지금 나오고 있는 저 그림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그때 참 모습을 드러낸 것 외에는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언제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언론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할 때는 어떤 식으로든 존재감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도 이제 당내에서 김행 후보와 여론조사 경선을 벌일 때도 블로그에 글을 올려서 여론조사 투표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사진과 함께 부부가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네. 지난해 말에는 문자 메시지로 연하장을 보냈다는 얘기도 많이 보도가 됐었죠. 이런 식으로 중요한 순간에는 존재감을 드러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지역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상욱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정호준 후보와 다른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에 아직 야권 통합이 확정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돼서 양자 대결 구도가 갖춰져서 이제 박빙 경합으로 만약에 돌아서게 된다면 그때 아마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보면 김한길 의원의 부인되는 분이 이제 최명길 씨였기 때문에 그분은 상당히 좀 적극적이었죠, 과거에. 네. 근데 이번에는 김한길 의원이 불출마한 하면서. 상황이기 때문에 최명길 씨가 이제 언론에 더 이상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또 이제 눈길을 끄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새누리당의 이재영 의원인데요. 네. 강동 을에 출마한 후보인데 이분의 부인이 박경숙
박정숙 씨입니다. 드라마 대장금에서 문정왕후 역할을 했었는데 그래서 중전 복장을 입고 거리 네. 유세를 하는 부분이 좀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의원이 지금 19대에서 초선 비례대표 의원인데 19대 들어와서 좀 늦장가를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좀 신혼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예. 최근에 또 자녀도 하나 얻었고요. 그래서 남편의 재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이 계속 언론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자기 가족들이 열심히 뛰는 것은 늘 주변에서 보았는데 보니까 친인척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앞서 잠깐 뭐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이한희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네. 유명했죠. 저 문희상 후보, 네. 문희상 의원의 조카죠. 선거 때마다 나서서 도와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번 선거에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뭐 마포 의뢰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후보 같은 경우는 예. 조카가 배우입니다. 손가영 씨라고 배우여서 그 일미 인터넷과 SNS에서는 언제 나오지 않겠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노원병의 종편 스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곳에 많이 그리고 연예인들과의 친분도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이미 개소식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왔다 갔고요. 앞으로도 이 인맥을 많이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것이 서울 강남 의뢰 더민주에서 전현희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예. 이곳은 이제 아무래도 새누리당 텃밭 그렇죠. 강세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산악인 어몽길 대장이 지원 유세를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어몽길 대장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지난 2월에 입당을 해서 비례대표를 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네, 이런 제안을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때 정치에는 뜻이 없다. 거절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더민주의 전현희 후보를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함께 오랫동안 했던 친분으로 도와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여야 각 당의 대표의 부인되는 분들도 역시 선거운동에서 열심히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번 총선의 결과가 남편들 여야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외조인지 내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김무성 대표 보면은 부인 최양욱 여사가 지금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죠 부산 영도를 사실상 챙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무성 대표가 당 대표로서 수도권 지원 유세나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물론 부산 영도의 지역구 판세는 김무성 대표가 무난히 다시 재선에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만 또 지역구 유권자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부분은 부인 최양욱 여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현재 명지대 교수이시거든요. 예. 부산 영도에 머물면서 계속 지역을 챙기고 있고 김종인 대표 야당의 김종인 대표와 안철수 대표 두 분의 부인이 동명이인이에요. 예. 김미경 씨인데 김종인 대표의 부인 김미경 씨는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어디에 가고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가 이제 지역구를 출마한 게 아니잖아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그러진 않는데 주변에 적극적으로 전화 걸어서 뭐 2번을 찍어달라고 한다든지 또 그런 식으로 평소에도 정치적 조언을 김종인 대표에게 여러 차례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내조를 하고 있고 안철수 대표의 김미경 부인 김미경 씨는 그저 언론에서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대권 저번에 지난 대선 때 대구에서 출마하고 했기 때문에 됐는데 노원병 안철수 의원의 노원병 판세가 좀 간단치 않거든요. 야권표가 분열된 상황에서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치열하게 접전 중이기 때문에 부인 김미경 여사가 노원병에서 출근길 인사도 같이 하고 하면서 상당히 열심히 선거를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뭐 유명인이 된 가족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이제 선거가 되는데 문제는 이 선거가 과연 장점만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네. 오히려 독이 된 경우도 적지 않은데 뭐 얼핏 지금 떠오르는 게 지난 지방선거 때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 아들이 그때 이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였는데 SNS에 그 유가족들이 정부에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 이런 얘기를 올려서 정몽준 의원이 눈물의 사과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아내 발언까지 문제가 되면서 가족이 안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같은 시기에 이제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새누리당 고승덕 후보도 미국에 있던 딸이 아버지가 뭐 연락도 끊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폭로성 글을 올리면서 사실상 뭐 선거에서 낙방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지금도 보면 아들, 딸 다 나선다고 하지만 예. 딸에게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죠. 네. 그것도 미모의 딸. 외모가 또 그렇죠. 많이 나오죠. 네,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선거 자체의 어떤 뭐 정책이나 개인의 경쟁력보다는 그런 부분 좀 흥미 위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뭐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이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가족들에 대한 이슈를 좀 짚어봤는데 다음 좀 이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 운동에서의 또 다른 변수라고 있으니 부동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층 먼저 이제 투표 10일쯤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먼저 이경희 기자께서 이 부동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한 40% 가까이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정치 무관심, 혐오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고 또 어느 쪽 후보에게도 매력을 못 느낀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특히 이제 수도권이 이 비율이 높은데 수도권의 경합 지역이 또 많기도 합니다. 네. 결국에는 여기서 이 부동층을 얼마나 양 진영이 끌어오느냐가 결국 선거 승패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또 좀 더 특이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 예. 수도권뿐만 아니라 여야 텃밭에서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부동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무래도 대구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텃밭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천 파동으로 여러 가지 민심이 동요하면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야권의 텃밭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분열되면서 부동층이 아직 마음을 못 정하고 있는 층이 많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그 부동층의 비율은 20대 정치에 좀 무관심한 20대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네. 캐스팅 보터 역할을 했던 것은 40대 부동층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40대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 연령대별로 봤을 때 40대가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한 21% 정도가 참 그 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슈나 정책에 민감한 층인 만큼 네. 이 40층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가 예. 결국 수도권 판세에 더 나가서 총선 승패를 좀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네. 관측이 많습니다. 이 부동층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말실수 때문에 부동층이 확 움직이는 경우도 많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네, 이제 선거 막판에는 특히나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야 캠프에서는.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주진영 부단장이죠. 그 하나증권 CEO를 하다가 이번에 영입이 됐는데 네. 이분이 새누리당의 강봉기훈 선대위원장을 향해서 노년에 안타깝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노년 폄하 발언으로 자칫 해석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좀 있는데 네. 그런 말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씨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이건 여야 지지층을 떠나서 국가 원수에 대한 어떤 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좀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막판, 이 선거라는 게 결국은 구도, 삼자 구도냐 양자 구도냐 이런 구도하고 인물 대결로 가게 돼 있는데 선거 전에 막판으로 흐르게 되면 결국 말 한마디에 부동층이 확확 또 표심이 갈라지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4년 전 19대 총선 때입니다. 선거 전 막판 아마 이맘때쯤 같은데요. 네. 4월 초쯤에 당시에 노원에 출마했던 김용민 후보가 막말을 했습니다. 뭐 제가 좀 여기서 방송에서 다시 언급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막말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센 역풍이 불었고 당시에 민주통합당에서도 후보직에서 아예 사퇴하라고까지 당에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만 김용민 후보는 물론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네. 완주한 끝에 새누리당 이노군 후보한테 패하긴 했었는데 단순히 본인이 떨어진 걸 떠나서 당시에는 야권이 굉장히 압승할 거, 우세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김용민 후보의 막말 때문에 뭐 몇십 석이 날아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곤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은나래 기자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 대구에 1박 2일로 갔다 오셨죠? 어땠습니까, 분위기? 네, 제가 어제까지 1박 2일 짧은 일정으로 대구를 좀 방문을 했는데요. 네. 이번에 새누리당 공천 갈등을 거치면서 이 텃밭 민심이 상당히 좀 갈라졌다라는 인상을 실제로 좀 받았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만난 시민들 상당수가 나이를 불문하고 무소속 후보들을 응원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보다 좀 많았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번에 무공천 사태, 또 탈당, 옥새 파동 이렇게 거치면서 공천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은 게 대구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상식과 원칙을 넘어선 것을 또 넘어서 또
지역민들을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50대 택시기사 한 분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대구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렇게 하겠느냐. 앞으로는 네. 당을 보고 찍지만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실망감과 또 공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무소속 후보들을 찍겠다는 분들이 계셨고요. 이렇게 민심이 좀 이반되는 분위기가 감지되다 보니까 급 처방 차원에서 엊그제 김우성 대표도 대구를 좀 부랴부랴 방문했던 것이고요. 네. 이와 반대로 또 이제 보수의 심장 대구답게 새누리당 후보를 밀어줘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또 있었죠. 그래서 대구 민심이 지금 요동치고는 있지만 결국은 새누리당 후보가 될 것이다. 60대 유권자 한 분이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새누리당이 그동안 못한 건 또 뭐 있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일으키려면 그래도 새누리당으로 돼야 된다. 네. 또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또 하신 얘기가 새누리당의 그런 막장 드라마가 분명히 문제이긴 하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그래도 대구가 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면 공천 파동의 민심이 쪼개진 양상인 건 분명한데 선거가 임박해서 또 박 대통령의 지지층이 대거 결집하면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표심의 향방을 지켜봐야 한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갈라졌지만 집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은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도부에서 부랴부랴 내려가서 네.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참 어색했는데 직접 현장에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 사진도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이게 네. 좀 어색했지만 네. 웃는 얼굴로 서로를 얼싸 안았는데요. 사실 김 대표가 대구시당 선대위 회의에 들어오고 모두 발언을 할 때까지만 해도 표정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경직된 모습이었는데요. 이 시당에 들어서면서 이재만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격한 항의를 받은 것도 있었지만 일단 그 바로 옆에 앉았던 그 최 의원과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었거든요. 아. 예, 그런데 이제 김 대표가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최 의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대구 경북에서는 친박이니 비박이니 이런 말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화답을 하고 다소 좀 주춤하고 있던 이제 김 대표의 손을 이끌면서 포옹하는 장면까지 연출을 한 것인데요. 사실 이 두 사람은 공천 과정에서 사사건건 좀 험한 말까지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랬던 분들인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 휴전에 합의하고 그렇죠? 총선용 화합에 들어간 건데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무소속 열풍이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새누리당이 대구 12석 전석을 가져갔던 19대 때와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른 상태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확실히 우위를 점한 곳이 6곳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새누리당 무공천 지역인 동굴에서는 아시다시피 유승민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고 또 무소속 주호영 의원이 출마한 수성을이죠. 이곳에서도 새누리당 이인선 후보의 그 주호영 의원이 지지율이 좀 앞서는 상황이고요. 김문수, 김부겸 후보가 싸우는 수성 갑도 네. 마찬가지고요. 이런 그 무소속 바람을 새누리당 내에 아직 남은 그 공천 갈등이 좀 부채질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 공천 파동 여파에 대구가 직격탄을 맞았지만 네. 이 영향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 지금 대구는 새누리당이 텃밭이 아니라 먼저 선점을 해야 될 고지가 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 민심을 상당히 빨리 수습하는 게 그것에 이제 새누리당이 좀 다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비박계, 친박계 두 수장의 이런 화해를 두고 이건 전략적인 휴전일 뿐이다. 그 정신적 분당 상태는 여전히 쭉 가고 네. 그리고 총선 이후에는 진짜 쪼개져서 파열음을 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대구 민심이 이런 당의 수습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평가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구 지역이 당연한 텃밭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김부겸 후보나 홍일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야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좀 의외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야권의 잠룡으로도 좀 어느 정도 거론이 되기 때문에 네.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김부겸 후보는 물론 김문수 후보와 격돌한 상황에서 이길 수도 있지 않겠냐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네. 홍일학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의외라고 지금 보거든요. 홍일학 후보는 비례대표 야당의 비례대표 초선입니다. 초선이고 대구시당 위원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에 다시 또 선거에 도전을 했는데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 됐습니다. 컷오프 배경이 석연치 않다 해가지고 강한 반발이 있었고 당내에서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네. 결국은 구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구 지역의
지역 언론사에서 한 여론조사에서 홍일학 후보가 42%를 얻어가지고 새누리당 후보를 15%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조사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부겸 후보뿐만 아니라 홍일학 의원까지 당선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정말로 당선될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아직까지는 붙는데, 왜냐하면은 상대 후보인 새누리당의 양명모 후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치 신인입니다. 홍일학 후보가 비례 초선이고 험지인 대구에 출마하긴 했습니다만, 홍일학 의원 같은 경우는 대구를 대표하는 야권 정치인으로서 네. 제 기억으로도 19대 국회에서 예산 확보라든지 예결위 같은 데 들어가서 상당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야권 후보지만 대구에서 자기 지지 기반을 닦아온 분입니다. 반면에 양명모 후보는 말 그대로 정치 신인이거든요. 정치 신인이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30% 가까운 지지율이 나왔기 때문에 15%포인트의 격차는 어느 정도 뒤집힐 수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네.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과거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 무소속 나오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이제 홍일학 후보가 과연 무소속으로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네. 부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낙동강 벨트까지도 이상 기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듣겠습니다. 네, 대구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속 또 야권 후보들의 선전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네. 있는데, 부산에서도 이런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상 새누리당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특히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고 유력한 대권 주자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조경태 의원이 이번에 입당을 하면서 예. 전석을 싹쓸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기대감을 사실 많이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 북강서갑, 여기는 박민식 의원, 김무성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박민식 의원의 지역구인데,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그 지역 선거를 벌써 3번째 출마하고 있는 그 후보와 엎치락뒤치락하는, 여론조사마다 조금 다른데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어쨌든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좀 비상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손수조 후보가 출마한 문재인 전 대표의 지역구죠. 예. 문재인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하면서 배재정 후보가 나왔는데, 여기는 공천 과정에서 이제 파열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제원 후보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월등한 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도 역시 비상이 걸려 있는 그런 좀 관심 지역입니다. 예. 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경남 김해 같은 경우도 이만기 후보, 새누리당 후보에 비해서 김경수 후보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네. 김해 갑도 민홍철 지금 현역 더민주 의원이 선전하고 있어서 약간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좀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격전지 총선 핫스팟까지 세 분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